두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의 주인공은요, 한국의 대표적인 인공관절 전문 제조 기업, 바로 코렌텍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아주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최근 해외에서 그야말로 초대형 공급 계약을 터뜨리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죠. 네, 그 계약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점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코렌텍은 이 초대형 수주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발판 삼아서 본격적인 글로벌 턴어라운드의 출발선에 선 것일까? 아니면 계속되는 순이익 적자와 높은 부채 비율 같은 재무적 취약성, 그리고 거대 기업들이 버티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아직은 불안 요소가 더 큰 기업일까? 저는 코렌텍이 중대한 성장의 변곡점에 있으며 현재의 가치는 미래의 잠재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 서서 최근의 그 화려한 호재가 어쩌면 회사가 가진 근본적인 재무 리스크와 시장의 위협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좀 더 신중한 관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역시 그 최근 멕시코 의료기기 유통사와 체결한 2,2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작년 한 해 전체 매출액이 약 936억 원이었는데 그 2배가 넘고요. 현재 회사 전체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약 700억 원인데 그 3배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이 계약 하나가 앞으로 몇 년간의 성장을 담보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1%나 급증했어요. 이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명백한 신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가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게 0.94배에 불과해요.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지금 당장 회사를 사서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우면 투자금을 돌려받고도 돈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여기에 국내 최초로 인공관절을 국산화한 기술력과 전 세계적인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까지 더하면 지금이야말로 코렌텍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그 화려한 성장세와 계약 규모는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빛나는 십자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죠. 그쵸? 하지만 그게 진짜 남는 장사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코렌텍은 여전히 13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덩치만 커질 뿐 정작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최종적인 이익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하는 지점이에요. 재무 건전성도 솔직히 불안합니다. 부채 비율이 120.57%에 달하는데 이게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아마 해외 영업망을 늘리기 위해 돈을 빌린 영향으로 보이는데 성장을 위해 빚이라는 레버리지를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가 1.55%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ROE는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1.55%면 요즘 웬만한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못한 수준이거든요. 성장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그 돈이 죗값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은 거인들의 전쟁터입니다. 지머, 바이오매트, 스트라이커 같은 공룡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데 자료에서도 코렌텍의 전략을 틈새 시장 공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주류 시장에서 정면 승부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셈 아닐까요? 바로 그 2,200억 계약 이야기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그 계약을 단순히 규모가 크다라고만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존의 미국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서 중남미라는 새로운 거점을 확보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성공이라고 봅니다. 코렌텍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더는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 계약에서 발생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야말로 현재의 재무구조를 가장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겁니다. 이건 미래의 이익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이지 부실의 징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계약일수록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실행 리스크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갑자기 주문이 폭증했는데 과연 기존의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요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리다 보면 과거 FDA에 보고되었던 것과 같은 품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또 하나, 자료 어디에도 이 계약의 구체적인 수익성, 즉 마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중남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는 저가 수주 계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상 매출은 크게 늘겠지만 실제 이익 개선에는 별 도움이 안 되면서 생산과 운영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뭐랄까 속 빈강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품질 관리 문제는 모든 제조업체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코렌텍이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국내 1위까지 오른 저력이 있다면 그 정도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봐야죠. 오히려 저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잡아야만 했던 절호의 기회였다고 봅니다.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221%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건 이미 비용 구조가 효율화되고 사업이 이익을 내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단기 순손실이 난 건 그 자료에도 나오듯이 미국 법인 설립 같은 더 큰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 비용 때문이지 장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성장통으로 봐야죠.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최근 주가가 V자로 강하게 반등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3만 주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시장의 똑똑한 돈은 이미 이런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먼저 읽고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글쎄요. 시장은 때로 단기적인 호재에 과민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죠. 지속되는 순손실과 120%가 넘는 부채 비율은 이 회사가 성장의 동력을 여전히 비대 의존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재무 구조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ROE 1.55%라는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주가 반등을 말씀하셨지만 현재 주가인 5,450원은 불과 몇 달 전 4월 고점인 7,58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이걸 V자 반등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닥에서 겨우 고개를 든 수준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시장이 정말 이 회사의 턴어라운드를 확신했다면 주가는 이미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야죠. 별로 아직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아직 이 계약의 가치를 주가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재무적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핵심, 바로 기술 경쟁력으로 넘어가 보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국내의 수많은 병원과 까다로운 의사들로부터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죠. 특히 자료에 언급된 생체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나 독자적인 표면 처리 기술, MA55 같은 것들은 코렌텍만이 가진 차별화된 무기입니다. 이런 기술력 덕분에 환자 맞춤형 제품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고요. 거대 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면 승부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코렌텍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성비와 맞춤형 제품이라는 틈새를 공략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영리하고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국내 1위라는 타이틀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보증수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공관절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코렌텍의 존재감은 아직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틈새 시장 공략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혁신 기술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거 FDA에 보고된 품질 문제 사례는 이 모든 기술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집니다. 의료기기에서 신뢰는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과연 코렌텍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창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전에 신뢰성이라는 방패부터 더 단단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패에 이미 균열이 간 적이 있으니까요. 멕시코에서 터진 초대형 수주는 성장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가파른 이익 개선은 회사의 체질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여전히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건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지금 보이는 재무적 부담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통으로 해석해야 하며 시장은 이미 그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대규모 계약이라는 단 하나의 밝은 불빛에 가려진 여러 위험 신호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순이익 적자 문제, 120%가 넘는 불안한 부채 비율, 거인들이 버티는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잠재적인 품질 이슈까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결국 양측 모두 코렌텍의 미래가 최근의 대규모 수주를 얼마나 지속 가능한 수익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대 기업들이 버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기술적 차별성을 시장이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분석한 자료는 코렘텍의 눈부신 기회와 그에 못지않은 상당한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지는 결국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